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7월 28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슈퍼파월 기대감이에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7일 오후 2시 그리고 2시 30분이었죠. 약속된 시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발표와 그에 대한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새벽 3시 그리고 3시 30분이었어요. 우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금리 인상은 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대로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다행히 갑작스러운 1%포인트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로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상반기였던 금리나 이전 수준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2.25%로 미국 기준금리가 이를 역전하게 된 셈이죠.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고민이 깊어지겠죠. 그리고 한국도 따라서 금리 인상을 이어간다면 이자 금액 부담은 늘어갈 테니 그런 면에서도 이자를 갚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미국의 증시는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 수준인 것만으로도 일단 분위기가 첫 번째로 좋아졌어요. 항상 그렇듯 투자 시장에서 예상된 것은 위험이 아니라는 판단이니까요. 특별할 것은 없었던 겁니다. 다만 30분 뒤인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예상 밖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특별할 것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매파적인 발언, 즉 긴축이 계속되긴 할 것이란 예상 속에서 특별할 것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던 것인데요. 어제 상태에서의 예상 밖인 비둘기파, 즉 돈을 심히 옥죄지는 않을 것임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경제와 물가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죠?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말이죠. 이 말은 또 다른 언급이었던 경제 활동들이 둔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였다는 말과 함께 시장을 크게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물가 상승 속도 둔화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같은 상황을 신경 쓰고 있고 앞서 말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금리 인상을 더 이상 과격하게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 것이죠. 투자 시장 입장에서는 돈을 옥죄는 정도가 지금보다 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때 같이 언급되었던 것이 식료품 소비 감소였는데요. 어제인 7월 27일 묵모닝에서 다뤘던 월마트 실적 전망과 함께 언급되었던 내용이었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듯한 언급이 강조되며 경기 침체 무시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한 언급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의 이 발언들이 이어진 후 투자 시장은 신났어요. 이후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상승세를 지속했고 플러스 4.06% 상승한 채로 마감하게 되었죠.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도 1.37% 상승, 대형주 중심인 S&P 500도 2.62% 상승하며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를 신경 쓰고 긴축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에 얼마나 신났는지 이 숫자들만 놓고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표가 있은 다음 항상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곱씹어 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 맞나? 하는 과정이 있게 된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긴축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한 모습이지만 2-3일 정도는 출렁일 수 있긴 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앞선 발언 이전에 상당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확한 금리 인상 수치를 0.5%포인트처럼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FOMC 회의에서의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겠지만 이번에는 수치는 빠져있고 대신에 상당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확히 상당 폭의 금리 인상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추정하려면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상당 폭이 맞는지 맞춰보는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다음 9월 21일에는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인 빅스텝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순전히 9월 21일까지의 경제지표에 달려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정확한 수치 언급과 함께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도록 언급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즉 앞으로에 대한 가이드를 주었었는데 이번부터는 그것을 빼놓았기 때문인데요. 빼놓은 이유 자체가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와 같은 것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와 같은 외부 요인에 강력한 영향을 받다 보니 미리부터 가이드를 줘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많아서거든요. 즉 앞서서는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긴축 조절을 언급한 모습에 집중한 모습이지만 만약 또 다른 부정적인 일이나 물가 상승 지표가 9월 21일 전까지 발생한다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던 만큼 미국의 중앙은행은 자유롭게 강력한 긴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긴축 속도 조절에 시장과 함께 신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긴장의 끈을 놓고 편해지기보다는 신나하는 와중에 이전보다 더 경제지표와 세상 돌아가는 일에 조금 더 날이 서서 지켜봐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가급적 묵모닝도 함께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파월 의장은 강력한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의 속도 조절론을 꺼낸 것으로 시장이 이해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살짝 우려하면서 말이죠.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상황을 보면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9월 21일까지 벌어지는 일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습니다. 중앙은행은 과거보다 자유롭게 했던 말을 조절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상당한이라고 했지 빅스텝이라고 말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수님, 박유나님, 후이님 감사드립니다.